자, 그러면 오늘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네찌입니다. 오네찌 리뷰입니다. 이 마술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일단 리뷰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성 마술사님이 공연에 쓸 새로운 마술들을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오네찌 이거 마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네찌 구매하셨고 보는데 이것 좀 마술 자체가 현상이 재밌는 거야. 되게 재밌는 현상에다가, 그리고 트릭도 와,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오늘은 온 엣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런 머피에서 나오는 이런 마술 도구 있잖아요. 머피 스튜디오라고 쓰여진 거. 이런 마술 도구들 특징이 이 뒤에 가면 그 스킬 레벨이 쓰여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현상이지 막 쓰여 있고 스킬 레벨이랑 막 쓰여 있거든. 온 엣지가 비기너야. 그래서 왜 이 마술이 초보자용이고 어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또 어떤 류의 마술이며 비슷한 것도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네찌를 만든 안젤로 카본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안젤로 카르본, 이 사람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들었거든요, 오네찌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있더라고. 대표적인 게 데미덱. 여러분들 데미덱 저거 알죠? 카드 덱이 절반으로 잘렸다가 다시 붙는 현상. 근데 또 흥미로웠던 게 이 사람이 낸 도구 중에서 노션 오브 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도구인지 몰라요. 가격대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 위에였던 것 같아요. 이거 현상이 재밌는데요. 관객이 카드를 말해요. 그러면 그 카드가 라이징 카드예요. 그러니까 카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K아트요. 그럼 K아트가 쭉 올라오는 거지. 저거 도구도 이것도 진짜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젤로 까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카드 마술에서 없던 그림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누가 카드를 반으로 잘랐다 붙일 생각을 해? 누가 말한 카드가 라이징 할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네찌도 그런 류의 일부인데요. 일단 연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게 균형을 잡는 거야. 그게 바로 오네찌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탑을 쌓습니다. 카드탑을 이렇게 쌓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 있는 카드를 점점 제거해 나가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것까지 딱 보여주면서 오네찌 연출이 끝이 나요. 개인적으로 이런 연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연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카드탑을 쌓는다부터가 졸라 빡셀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카드탑 세워본 적 있어요? 나 저거 해봤거든? 난 저거 2층을 올리다가 무너뜨렸어. 그게 내 최대 기록이야. 카드탑 쌓는 게 쉽지가 않아. 음. 사실 2단계 제거한다, 이것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트릭인데, 아니 야, 쌓는 것부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네츠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숙제가 이거 쌓는 거예요. 뭐 무너뜨리는 거야. 뭐 트릭을 뭐 어떻게 쓰고 해, 뭐 잘해, 이거 제거하는 거 잘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쌓는 걸 어떻게 쌓아? 만약에 이거 렉처를 딱 틀었는데 일단 탑을 쌓고 시작합시다이 라고 나오면은 바로 그냥 이제 패키지 야당 내고 바로 머피 스튜디오 쳐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딴 거를 지금 마술 도구라고 파냐고. 3층 싸면 하나 액트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오네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탑을 수월하게 쌓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생각을 해놨다. 나 같은 인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생각을 해놨구나, 안젤로가. 그래서 생각보다 바로 쌓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바닥은 그래도 여전히 좀 매끄러운 표현은 안 되고요. 카드 패드, 마우스 패드 정도 되는 마찰력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수월하게 카드탑을 쌓을 수 있어요. 트릭이랑 관계없는 장치인데 이런 배려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쌓아서 어떻게 제거하면은 딱 그 모양이 나와요. 그 정도의 난이도다. 실제로 비기너 난이도가 맞아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또 이게 각도 제한도 없어요.
각도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클로즈업이든 팔로든 스테이지든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클로즈업에서도 통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기술도 쉽고 제한도 잘 없다.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제약이라고 하면은 테이블이랑 마술 패드가 필요하다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냥 마술 패드고 자시고 간에 카드탑 쌓으려면은 있어야 돼. 바닥에다가 카드탑을 쌓을 수는 없잖아. 당연하지만. 뭐 유리 바닥에다가 카드탑을 쌓을 수는 없잖아.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믹의 경우에는 완전 오래 쓸 수 있는 기믹은 아니에요. 소모성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조금 손상되기가 쉬운 기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손상되기 쉬운 기믹인 만큼 연습용 기믹을 따로 제공해 줍니다. 그게 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연습용 기믹을 줘서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마음에 들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 볼 거예요. 장점은 너무너무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믹도 망가지면 고치는 법도 해법 영상에서 설명을 해줘요. 게다가 각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 확인은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거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 카드탑을 확인하려고 손대는 사람은 그 새끼가 범인이야. 절름발이가 범인이 아니라 그 새끼가 범인이야. 누가 카드탑을 확인하려고 손을 댑니까? 그리고 누가 카드탑을 손대려고 하는데 마술사가 옆에서 제지를 해. 오, 만지시면 안 돼요 해.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겁니까? 내가 카드를 들고 있어. 마술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어. 이거를 관객이 만져보겠다고 해. 근데 안 됩니다. 이건 졸라 수상해. 야, 누가 봐도 만질 수 있게 생겼는데 못 만지게 하는 거잖아. 이건 수상해. 근데 야, 누가 봐도 만지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는 마술사도 그렇고 누구도 손을 댈 생각도 안 하고, 손을 대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 역시도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인 장점이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쌓은 탑인데, 그래, 어? 게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무너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연출적으로. 그냥 저거가 만약에 쌓아져 있는 상태만 유지될 수 있고 망가뜨리지를 못하면은, 어벤져스로 치면은 타노스랑 마지막 싸움이 진행이 돼. 그리고 막 이제 막 어벤져스 어셈블 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뒤로 막 히어로들이 졸라게 모였어. 저 반대편에 타노스 적들이 겁나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영화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망가뜨리는 게 저는 최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망가뜨리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온엣지의 무척이나 큰 장점이다. 자,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비싸요. 카드 마술 치고는 12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게 지금 환율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략 12만원, 13만원 정도 가격으로 아마 판매하는 걸로 알아요. 가격이 비싸요. 카드 마술에 저 정도 가격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블랙홀 가격이 10만원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가격대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구매해보고 받아보신 분들은 마술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약간 좀 구성이 부실한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 물론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 마술이면은, 그러니까 마술이 너무 강력해서 저 가격이 좀 합리화되는 느낌, 좀 실제로 넣어주는 거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물론 균형 잡는 걸 도와주는 이 장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쌓는 척을 할 순 없어. 무조건 균형을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야. 진짜 여러분들이 노멀 덱으로 카드를 쌓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장점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더 리얼리티를 만들어요. 관객들이 봤을 때 마술사가 실제로 탑을 쌓으면서 몇 번씩 막 위태위태하거나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단 말이야, 오네찌의 경우에는. 그럼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느껴. 저건 진짜로 지금 저 사람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구나 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야외에서는 당연히 못 써요. 여러분들 버스킹에서 온엣지 쓰는 사람 보이면은 얘기해 주세요. 나 진짜 현장 취재를 가고 싶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능이라고까지 생각하고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무너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실내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기믹의 경우에도 수리법을 얘기해 주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 몇 번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이런 현상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바로 조슈아 제이의 밸런스입니다. 마침 또 제 인스타 아이디가 제로 밸런스 매직인데 또 밸런스라는 이름이 또 나와서 반갑네요. 조슈아 제이의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게토레이 병이랑 칫솔이랑 연필, 카드, 색연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로 쌓는 현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나왔을 때도 되게 센세이셔널 했던 기억이 나고 최현우 마술사님도 실제로 공연에서 이 밸런스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뭔가 균형을 잡는 마술 도구로는 거의 최초이지 않나 뭐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랑 그래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소품인데요. 소품은 밸런스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소품을 써요. 칫솔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색연필은 좀 일상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일상적인 물건이다의 느낌이 좀 강하죠. 거기에 반해 온엣지의 경우에는 카드를 씁니다. 근데 보통이라면 카드를 써서 하는 게 조금 더 부자연스럽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온엣지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소품상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카드 하면은 떠올리는 많은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카드탑 쌓기인 것 같거든. 우리가 왜 마술할 때 카드를 꺼내는 거 자체를 되게 난감해 하잖아요.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카드를 꺼내서 카드 맛을 보여드릴까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온엣지는 그런 어색함은 좀 덜 할 것 같아. 왜냐면 카드로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니까. 그에 비해서 밸런스는 어떤 인간이 한 케이스 안에 칫솔과 연필과 게토레이 병을 같이 들고 다닙니까? 대체 어떤 인간이 그래요? 그걸로 탑을 저런 조형물을 쌓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에 비해서 밸런스가 가진 장점은 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밸런스를 구매 안 했거든요. 저거를 소품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람이 쓰는 이런 칫솔이나 연필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온엣지는 당연하지만 저 카드를 관객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어떻게 확인하려면 할 수야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같은 느낌? 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확인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카드 한 장 한 장 자체도 그렇고요. 다만 밸런스의 경우에는 망가뜨리는 걸 보여줄 수가 없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균형을 맞추는 행위의 정점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미노를 세우는 거랑 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는데 도미노를 세우는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해서잖아. 무너뜨렸을 때 오는 그 알 수 없는 쾌감이 있는 거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마술에서 특히 이런 균형 잡는 마술을 할 때도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그 카타르시스를 폭발시키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만약에 밸런스가 정말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왜냐면 생긴 거 보세요 여러분들. 게토레이만 여기만 탁 치면은 따라라락 무너질 것처럼 생겼잖아. 보고 싶지 않아? 무너뜨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예술 작품이 망가져서 일상소품으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 한다고. 딱 이렇게. 근데 뭐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거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클로즈업 상황에서 밸런스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나는 균형 쌓기가 반쯤은 마술이면서 반쯤은 차력이어야 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무게중심이 애초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불가능한 현상에 치중한 것 같아요. 다만 얘는 좀 달라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왠지? 뭔가 잘하면은 저 모양이 물리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괜히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지. 물론 저 옆에 이 두 장 있잖아요. 얘가 되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서 온엣지에선
이 두 장을 제거한 모양도 제시합니다. 이 두 장 없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으로만 서 있는 비주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물론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아요. 전 아닌데요. 당연히 안 돼. 야, 누구나 다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말은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야. 그 느낌의 정도가 얘가 얘보다 약하다고. 얘는 누가 봐도 딱 봐도 불가능한 느낌이 딱 들어. 얘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세상에 누군가는 저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왜 막 세상에 이런 일이나 기인 열전 이런 거 보면 막 세우잖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왠지 누군가는 이런 거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밸런스는 200달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약 2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가고요. 거의 근 30만 원 찍는 거죠. 이제 온 엣지는 85달러. 반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르카나 분들에게 이 주제를 던졌을 때는 두 분 다 온엣지 승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밸런스랑 비교하면은 온엣지 가격이 선녀예요, 여러분. 같은 균형 맞추는 현상을 하더라도 이게 훨씬 낫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조슈아 제이보다 안젤로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조슈아 제이의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온엣지가 나왔다라는 느낌도 저는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클로즈업 공연에서 각 잡고 이마술 하면 진짜 예쁠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공연에서 들어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피스예요. 왜냐면 공연에 특히 카드로 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 중에 균형 잡는 장면이 없어 많이. 애초에 저런 마술 자체가 없지. 장면이고 자시고 간에. 근데 저런 게 역할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술 하나하나 단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연 어떤 세트 메뉴로서 볼 때는 중간중간에 저렇게 뭔가 다 같이 잔잔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술 피스가 하나 정도 있으면은 분위기가 되게 다른 맛이 나요. 그러니까 매번 뿅뿅뿅뿅 하는 것도 물론 재밌겠지만 중간에 저런 것도 하나씩 있어주면은 너무너무너무 느낌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류의 서스펜스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 경우에는 비단 마술사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데 업장에서 손님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하다 했을 때 온엣지가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카페 한 구석에 온엣지가 서 있어. 궁금하지 않아? 나는 아주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고 그런 조형물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12만 원 하는 가격이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사람 마음 간사해요, 그쵸? 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킹 하거나 스트릿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맛을 못 하실 거고요. 캐주얼하게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마술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혼자서 연습하는데 직장 동료나 학교 동아리나 이런 데에서 자주 보여주시는 분들,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각 잡고 공연 때 해야 된다는 마술이라고 하시니까 라고 했지만 오네찌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나 카드탑 쌓는 거 연습했는데 재미있게 하는 거를 최근에 찾았다. 한번 보여주겠다 정도로 가면은 마술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네찌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마술이 정말 좋은 마술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이걸 딱 받고 오해성 마술사님이 해법 영상 한번 쫙 보시더니 다 보시지도 않았어 심지어 다 보더니 하시는 거야. 아무리 프로 마술사고 아무리 오해성 마술사님이 경력이 있어도 카드탑 쌓는 거를 연습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바로 하더라고. 그 정도의 난이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괜찮다 마술.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리스트에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네찌는 그런 마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해봐야 하는 마술은 아니야. 다만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카드 마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카드 펼치고 고르고 넣고 섞고 찾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은근히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같은 카드라는 소재이지만 온엣지는 분명하게 다른 장면을 만들 수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도구들 있으면은 사실 이 마술을 여러분들에게 구매해라라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흥미롭잖아. 이런 마술이 존재하는 거 흥미롭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온 거니까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온엣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좋을까?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마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이제 아우트로 따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참 여러분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엔딩 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그래.